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업이 퇴출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예, 뭐 근거 법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이었죠.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법 이름이 이렇습니다. 외국기업 보유 책임법이라는 법인데요. 관련된 그 법 개정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자국 정부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네. 말하면 회사 경영이 자기 나라의 정부와 독립돼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라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3년 연속으로 미국 회계당국 감사를 받지 않으면 주식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이다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네.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 정도로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자국 정부에서 통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3년 연속해서 미국 그 회계감독위원회 감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뭐 중국 기업이 최근에 논란도 많이 되고 그동안에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많이 지금 인용되는 부분은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불렸던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 불식회계 논란으로 네.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방금 그 말씀드렸던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에 들어가는 두 가지 규정. 그러니까 자국 정부와 정부로부터 독립돼서 회사 경영을 받고 있는지에 네. 대한 의문, 그다음에 미국 회계당국 감사를 계속 받는지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그 미국 내 상장 기업이 224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중에 95%인 213개의 기업들이 중국, 홍콩 기업들입니다. 아, 결국 그렇군요.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전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계 기업 수가 한 230개 정도 되니까요. 네. 뉴욕에 상장돼 있는 중국계 기업 대부분이 이런 약간 좀 그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최근에도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그 바이두의 자회사 인 아이치라는 동영상 플랫폼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업체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유저 숫자, 사용자 숫자를 부풀렸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외에도 중국 내에 가장 큰 교육 포털 사이트인 뭐 TLA 그 에듀케이션, 또 예. GSX, 테크에두 이런 기업들도 역시 매출을 부풀렸다거나 수주 물량을 부풀렸다거나 사용자 수를 늘렸다거나 하는 의혹들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 뭐 사실이 규명되진 않았지만 이런 의혹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유명한 헤지펀드인 무디 워터스 캐피탈 같은 회사로부터 공매도 좀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결국은 많은 중국 기업들이 어떤 그 특유의 어떤 폐쇄성, 불투명함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 투자자들로부터 뭔가 좀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상원에 통과시킨 법안 내용이 사실 이런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 시장의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에 걸리는 해당되는 기업 대부분이 95%가 중국계 혹은 홍콩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중국 기업이라고 적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벌써부터 뭐 중국 기업들이 자진해서 미국을 이탈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주말에 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두 예. 지금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요. 자진 상장 폐지를 해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거든요. 네. 실제 그 바이두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인가요? 중국 현지 매체와의 언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상장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굳이 미국 나스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홍콩에 2차 상장을 한다거나 다른 옵션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실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한 바 있거든요. 예. 결국은 바이두가 지금 미국 나스닥을 떠날지 떠나지 않을지는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바이두 입장에서도 미국 당국 또 미국 거래소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 이전만 해도 이 코너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4위 업체죠. SMIC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뉴욕 증시 상장됐다가 15년 동안 미국에서 잘 거래되다가 작년에 미국
거래소 미국 증시에서 자진 상장 폐지한 이후에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특히 중국 정부로부터 많은 입김을 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좀 행사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홍콩이나 중국 증시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바이두라면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도 네네. 벌써 이제 미국을 빠져나가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중국 기업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혹은 또 걸림돌이나 넘어야 될 어떤 장벽 같은 건 없나요? 그렇죠. 애초에 이제 그 지금 뉴욕 증시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인터넷을 비롯한 IT 업종들이거든요. 예. 그 업종들이 사실은 그 초기 성장 산업들이었기 때문에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그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래서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 상장이라고 해서 적자 기업들에 대한 특례 상장 조치가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미국은 그런 조치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반면에 중국이나 홍콩 증시들은 그런 부분이 미흡했거든요. 결국 적자를 내던 중국 IT 유망 업체들이 중국이나 홍콩 증시를 가지 못하고 미국으로 찾은 이유도 그런 어떤 상장의 유연성들을, 상장 요건의 유연성들을 미국 증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많은 중국, 홍콩 기업들은 미국 증시에 빼앗긴 지금 중국과 홍콩 증시들이 최근에 네. 적자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례 조항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IT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 쥐분에 따른 경영권의 어떤 그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차등 의결권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예외적으로 도입하고 싶어 했는데 이 부분이 나스닥에는 있지만 홍콩이나 중국 증시에는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로 이탈했지만 사실 최근에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도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네. 많은 중국 그 IT 기업들이 다시 홍콩이나 중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래 기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최근 이제 상하이 거래소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커창반이라고 과학 창업반, 특히 이제 IT 성장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상장시키고 있는 거래소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최근에 상장 요건들을 많이 완화하면서 예. 미국으로 떠나 있는 중국 유망 IT 기업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당수 뭐 바이두라든지 징둥이라든지 네디즈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중국의 IT 업체들은 중국이나 홍콩 증시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런 소식을 접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과연 그러면 나한테는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시장에는 네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 혹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뭐 중국 증시나 이런 쪽에는 어떨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자, 이런 국내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뭐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네. 해외 증시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200만 명이나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밤낮을 불구하고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어떤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이나 홍콩 기업이 중국이나 홍콩 증시로 간다고 해서 그 회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바뀌지는 않는다. 네. 결국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한국 증시에 상장됐던 중국 기업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예.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 증시에 상장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투명한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그 마이너스 부분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홍콩 기업이 나스닥 또는 S&P 500 지수에 있을 때에 비해서 홍콩이나 중국 증시에 돌아올 경우에 상대적인 어떤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릴레이팅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홍콩 기업들이 중국으로 복귀할 경우에 주가에 대한 어떤 그 메리트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은 감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밝힐 경우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MSCI 차이나 지수 같은 경우 전체 네. 100%로 보면 이 지수의 구성 요소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그다음에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그러니까 H주라고 얘기하죠. H주. 그다음에 이제 중국 본토 주식 A주. 이 부분 이 세 개의 주식들이 골고루 지금 비중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 결국은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이 주가가 단기에 급락할 경우에 MSC 차이나 지수가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중국 관련 ETF가 대부분이 MSCI 차이나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MSCI 차이나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TF 같은 경우 투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중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주식 투자 역시도 변동성 요인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 중국으로 복귀할 때는 이제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는 부분, 거기에서 조금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역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